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에서 아파트 임대할 때 최대한 호구 안 되는 법, 그리고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서비스 아파트나 장기 거주 레지던스 말고 일반 아파트에 대해 다룰 거예요. 서비스 아파트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컨텐츠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운영하는 한국 사장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3년 동안 하노이에 거주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5번이나 이사를 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죠. 남들처럼 밭동산 사이트, 냐또 사이트에서 조금 싸다 싶은 곳에 연락해보면 다 나갔대요. 그리고 비싸거나 이상한 방만 보여줘요. 허위 낚시 매물인 거죠. 그렇다고 한국 부동산을 이용하기엔 제 기준엔 가격이 비쌌거든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베트남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처음 장기 거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지일 거예요. 단기 거주나 여행은 호텔 레지던스, 에어비앤비 뭐 이런 곳에서 며칠 묵으시면 됐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정보가 부족하니까 한국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죠. 먼저 정직하게 한국 부동산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는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 싫어합니다. 아는 분 중에 하노이 처음 오셔서 한국 부동산한테 한 달 거주 가능한 작은 원룸 구해달라 했더니 한인타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진 좋아요. 뭐 좋으니까 비싼 거겠죠. 근데 한 달 임대 비용을 2배 넘게 책정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파트 한 달 임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부동산에서 커미션 먹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원래 1300만 동짜리를 3000만 동으로 올려서 부르면 어떡해요? 아파트 한 달 임대가 어렵다고 하면 서비스 아파트나 호텔을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이윤을 챙기신다고 해도 그 정도로 하셔야겠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서비스 비용을 받으세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예전 서비스 아파트 살 때 그 근처에서 비슷한 방을 600만 동에 임대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몇몇 한국 부동산은 베트남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진행해서 결국 세입자만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들어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좋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한국 부동산도 많습니다. 홍보가 될까봐 소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하면 많은 부동산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미리 거주할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나 구글에 한국 부동산 웹사이트 많거든요. 거기서 비교해보시고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다면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임대를 양도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니 비교해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베트남은 페이스북이 워낙 활성화된 곳이라 각 아파트마다 부동산, 시장, 중고거래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페이지가 몇 개씩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부동산이라고 다 저렴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한테 월세 더 많이 올려받으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거에 안 당하려면 미리 시세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계약을 한번 하게 되면 1년을 하다 보니 신중해야 해요. 물론 1년 안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한 달치 보증금만 못 돌려받는 거라 한국에서만큼 큰 부담은 없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야외 시설이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해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조용한 곳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베트남 아파트에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거주합니다. 일단 아기가 있는 집이면 할머니가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간 사이 할머니가 애를 돌보는 게 여기 문화예요. 그리고 애 있는 집을 이웃으로 만나면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야외 놀이시설이 충분하게 있으면 애들이 밖에서 놉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으면 애들이 집 안에서 또는 복도에서 놉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약 4000세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 중앙에 놀이터가 1개였어요. 놀이터가 매일매일 꽉 차다 보니 애들이 층마다 복도에서 뛰어놉니다. 축구하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바닥에 엎드려서 소꿉놀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엔 인식이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 인식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인식이 강해요. 애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애들 유모차 태워서 복도에서 노래 부르면서 산책시킵니다. 거주민 인원만큼의 충분한 야외 시설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방법, 출퇴근 시간에 주변 교통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무법천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만큼 교통량이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나가서 그 주위 교통량을 체크해야 해요. 하노이를 예로 들면 일단 큰 도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노이 동쪽은 잘 모르겠고 서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도상에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하노이 메인 도로입니다. 출퇴근 교통량 상상 초월입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으면 가장 편하고요. 오토바이를 운전하신다면 지름길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메인 도로 외에 작은 골목길 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이 안 되고 신호등이 없어서 막히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하노이에는 전기버스가 워낙 잘 다녀서 사실상 오토바이가 필요 없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적응하자는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하면서 다른 문화가 너무 많아요. 소음이나 위생에 대해 한국만큼 예민하지 않고 남 눈치도 많이 안 봅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여기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이상 제가 바뀌어야죠. 덕분에 저도 집에서 크게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 경제 상황이나 기타 조건에 맞는 집의 시세, 시설, 통량 최대한 파악해 두시고 이게 본인한테 적합하다면 이제 적응할 각오로 사시면 돼요. 그래도 혼자 부동산 계약하시려니 어려우시죠? 처음엔 에어비앤비나 호텔에서 2주 정도 지내면서 믿음직한 지인을 만드는 게 최고예요. 지난번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어학당에서 만나게 된 선생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동호회에 참여하셔서 거기 회원분들에게 소개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 거주지를 안전하게 계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베트남 부동산 시스템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호구가 안 되려면 그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려 보세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정착하고 싶은 한국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기자, 언어, 부동산, 기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생각으로 제작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몇몇 한국 사장님들께는 미움받을 수는 있겠네요. 이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되는 광고는 전혀 없도록 할 테니 의심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